2025년이 오고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요. 이번 3월은 금전운을 위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3월은 음력 2월로 영동달입니다. 이 시기에는 영등할머니가 내려와 운과 복을 나눠주는 시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3월에는 오늘 알려드릴 내용 중 최소한 한두 가지는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 남에게 주거나 받으면 안 되는 것도 있으니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올 3월 이것을 지키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3월만큼은 제가 알려드릴 중요한 사항들을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물건들은 타인에게 넘기면 안 되는지부터 어떻게 물건을 관리해야 할지 꼭 확인하세요. 이 방법만 잘 활용해도 한 해를 성공적으로 보내며 금전운을 비롯한 좋은 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한 해를 시작할 때 금전운을 잘 지키고 싶다면 돈과 관련된 거래뿐만 아니라 금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물건들을 주고받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절대 남에게 넘겨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지갑은 절대 남에게 주지 마세요.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지갑에는 단순히 돈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금전 기운도 함께 깃들어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사용하던 지갑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면 나의 재물운까지 함께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한 구독자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큰 재물운이 따라줬던 분이었는데요. 친한 친구가 마침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여서 본인이 쓰던 지갑을 선물했다고 해요. 당시에는 본인이 사용하다가 지금은 쓰지 않는 지갑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는데요. 문제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돈이 새어나가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하던 일도 잘 풀리지 않더니 거래가 무산되고 결국 몇 달 만에 금전의 흐름이 막혀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 지갑을 받은 상대방은 지갑을 받은 후부터 이상하게 돈이 모이고 일이 잘 풀렸다고 합니다. 지갑을 주고받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 재물운을 넘겨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지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명함 지갑도 절대 주면 안 됩니다. 명함 지갑은 단순한 카드 지갑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재물운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걸 남에게 주면 사업운이 약해지고 재물운이 새어나갈 수 있어요.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영업직을 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영업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명함 지갑을 넘기면 거래운과 좋은 인맥까지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매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인간관계로 인한 손재수가 강한 해입니다. 실제로 많은 구독자님들이 사람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뻔했다는 말씀을 댓글로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올 한 해는 물건을 주고받는 데에 있어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지갑이나 명함 지갑은 절대 타인에게 넘기지 않는 것이 내 재물운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금고와 같은 물건들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세요. 여러분은 금고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고를 타인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쉽게 넘겨주는 경우는 많지 않지요. 그만큼 금고는 소중하게 다루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금고는 재물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상징하는 물건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지요. 앞서 말씀드린 지갑 역시 금고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지갑은 실제로 돈이 들어있는 금고와 같은 역할을 하며 내 몸과 굉장히 가까운 물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재물운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저금통인데요. 저금통도 금고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저금통이 필요해서 구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타인에게 저금통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상품권들을 건네줘서 직접 사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사용하던 저금통을 그냥 넘기는 것은 금전운에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지요. 만약 정말 저금통을 주고 싶다면 그럴 경우에는 교환의 형태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래를 통해서 주는 방식이 좋은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재물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게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금고와 같은 물건들은 무심코 넘기지 않도록 하고 특히 저금통이나 지갑같이 재물을 담는 것을 의미한다면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것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재물운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 중 하나인데요. 이 역시 타인에게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소금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어요. 무엇보다 소금은 금전의 한 종류로 여겨지기도 했고 그 전통이 이어지면서 소금이 재물운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자리 잡은 것이지요. 실제로 소금을 현관에 두면 재물운이 높아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운을 위해서 소금을 사용했던 방법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옛날 할머니들께서는 집안의 금전 흐름이 좋지 않을 때 소금을 활용하셨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쓰이고 있지요. 그리고 소금을 흔하게 사용하는 때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흔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부정 탈 일이 있을 때 소금을 많이 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갓집에 다녀온 후나 애군을 막기 위해서도 소금을 뿌립니다. 이처럼 소금은 집안의 부정적인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요. 소금은 금전운을 지키고 나쁜 기운을 막는데 유용한 물건이지만 그만큼 타인에게 쉽게 주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무엇보다 소금을 담아두었던 항아리나 단지도 절대로 타인에게 건네주면 안 되는데요. 소금 단지를 집에 두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들은 재물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갑이나 저금통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면 운이 빠져나가거나 흐름이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안에서 소금을 사용할 때는 내 선에서 정리하고 굳이 타인에게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운을 지키고 싶다면 재물운을 상징하는 물건은 타인과 쉽게 주고받지 않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런가 하면 이번 3월 영동달에는 내가 끼던 반지 역시 함부로 주고받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특히 금반지는 절대 타인에게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반지는 금전운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나의 운이 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지요. 여러분은 아마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는 반지를 주지 않으실 텐데요. 사실 옛날 시어머니들이 며느리가 들어오면 가락지를 넘겨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반지는 집안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며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가 있었어요. 실제로 한 구독자님은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인 자신에게 금반지를 넘겨주자 집안의 일이 크게 잘 풀렸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요. 물론 옛날 금반지가 있는 집이면 부잣집이었겠지요. 넘겨받은 그 시점부터 사업이 더 크게 번창하고 가족 전체가 금전운이 좋아지면서 평화로운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인에게는 반지를 그냥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반지는 재물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주면 그 사람의 재물운이 더 좋아지고 내 재물운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가족이라 해도 무조건 주는 것보다는 그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전운만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만약 내가 쓰던 목걸이나 팔찌, 특히 옥이나 자수정 같은 보석류는 절대 타인에게 주지 마세요. 이런 보석들은 몸의 기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던 것이라면 그것은 내 건강과 운을 지켜주는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를 타인에게 주면 내 운이 약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반지, 목걸이, 팔찌 등은 내 운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물건이니 타인에게 그냥 주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올 3월 금전운뿐만 아니라 건강운도 함께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5번째로 금전운을 위해서 영동달에는 동전이나 지폐를 습관적으로 빌려주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잃어버리는 건 더 안 좋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재물운이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구독자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어느 날 아는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선한 마음으로 주저없이 선뜻 빌려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후로 일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몇 달 뒤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갑자기 큰 금액을 잃게 되었던 것이지요. 무엇보다 돈을 빌린 사람과는 연락이 끊겼고 그 빌려준 돈은 결국 떠나갔지요. 이후로 그 구독자님은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 굉장히 조심하게 되었고 현금을 그냥 별 생각 없이 넘기게 되면 금전운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이런 것을 보면 현금을 그냥 주게 된다면 재물운이 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동전이나 지폐를 습관적으로 그냥 빌려주는 것은 피해야 하고 내 자신이 부주의하여 잃어버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필요해서 빌려주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는 차용증을 쓰거나 무엇인가 교환을 해주는 형태로 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은 서로의 금전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나의 재물운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에게 돈을 빌려줘야 할 경우 상황을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가족이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너무 무턱대고 절대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자르기도 어렵지요. 물론 금전운이 넘어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지만 이것은 가족의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동전 중에서도 5개 세트는 더 안 좋다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동전을 특정 개수로 묶어서 보관하면 재물운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5개 세트는 금전운 강화의 의미가 있지요. 그 세트를 함부로 주게 되면 자신의 재물운도 함께 빠져나가고 금전운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빌려주거나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분은 어떨까요? 사실 기분은 목적이 분명하고 개인 간에 그냥 넘겨주는 거래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기분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기분은 복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금전운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동달에는
동전이나 지폐를 함부로 빌려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가족에게는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또한 기분은 좋은 일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그림을 주고받을 때는 특히 금전운을 위해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림은 실제로 재물운을 위한 상징적인 물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집이나 가게에 그림을 선물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림을 그대로 주는 것은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림 중에서도 물고기 그림이 있지요. 황금잉어나 황금 물고기와 같은 그림은 재물운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그림으로 유명하지만 이걸 타인에게 주면 내 운도 함께 떠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한 구독자님이 황금잉어 그림을 사서 집안에 두었는데 사업을 시작하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에게 그 그림을 선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후로 이상하게 자신은 사업이 더 안 풀리고 금전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반면 그 친구는 물고기 그림을 받고 나서 사업이 점차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물론 이것이 우연일 수 있겠지만 찝찝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마찬가지로 호랑이 그림 역시 재물운을 상징하는 강한 에너지를 지닌 그림인데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두어야 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아무에게나 주게 되면 자신의 재물운이 뺏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호랑이 그림과 같은 강한 에너지를 가진 그림은 주인이 아닌 사람이 가지게 되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함부로 타인에게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외에도 돈을 상징하는 그림들, 예를 들어 해바라기 그림, 용 그림 등은 모두 재물운을 상징하는 그림들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들을 내가 사용하거나 내 것인데 타인에게 주게 되면 자신의 부와 재물운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림을 선물할 때는 내가 그 그림을 가지고 있던 이유와 의미를 생각해보고 함부로 타인에게 주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운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림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주고받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바로 내가 사용한 옷이지요. 예를 들어 속옷이나 잠옷 같은 것들은 절대로 타인에게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옷들은 내 몸과 가장 가까이 직접 맞닿는 물건이기 때문에 내 기운이 배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몸의 기운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속옷과 잠옷 같은 것들은 내 몸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옷을 타인에게 주게 되면 나의 기운도 함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물운과 건강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속옷을 주면 그 사람에게 나의 기운이 옮겨가면서 내 건강운과 재물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띄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나의 운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특정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정말 급하게 필요한 경우나 예전처럼 친구에게 물려주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오래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새 것이나 잘 사용하지 않은 옷을 주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좋은 기운을 전달할 수 있고 나 역시 내 운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상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모자입니다. 모자는 사실 우리가 자주 신경 쓰지 않는 물건이지만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물건인데요. 모자는 내 머리와 직접 맞닿아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머리와 관련된 운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지요. 옛날에는 시험을 보거나 관직에 오를 때 명예를 나타내는 물건이 모자였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명예운이 재물운보다 더 중요한 시절도 있었지요. 그래서 모자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명예와 운을 지키는 중요한 물건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내가 사용하는 모자를 타인에게 그냥 주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나의 기운이 묻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모자를 주면 내 명예운과 재물운도 함께 떠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번 3월 영동달에 나와 우리 가정의 재물운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점들을 전해드렸는데요. 타인에게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물론 또 굳이 받지 말아야 할 것들과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 한두 가지씩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운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좋은 운을 부르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해오셨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소중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복이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반복해서 듣고 하나씩 차례차례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나와 가정의 재물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